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동학농민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총 4페이지를 배웁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업은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시험에 나올 내용과 나오지 않을 내용,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부할 내용과 공부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수업을 들어 놓으셨다가 공부는 지금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지금 해봤자 다 까먹을 거고 지금 할 친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농민층은 홍경내난과 임술농민봉기 등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농민층이 동요되고 있다. 뻔한 내용이고요. 이 조선 후기 또 이 시기에 보면 동학농민운동이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습니다. 좋아했어요, 동학을. 자, 그러면 동학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동학의 인기 비결입니다. 동학의 인기 비결. 첫 번째, 인간 평등 사상. 모두가 평등하대요. 두 번째, 사회 개혁입니다. 세 번째, 외세를 배척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동학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요. 특히 삼남지방,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 평등 사상이죠. 양반 지배층을 이루었던 당시 지배층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우를 죽여버립니다. 최재우가 죽었더니 많은 동학 교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교주 최재우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주인, 교족, 자신들의 최재우족,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 신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 그리고 우리 동학을 인정해달라. 이러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요, 이거하고 왜 안 되지? 이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1번, 2번, 3번인데요. 이건 삼내 집회로 기억하시고요. 서울 상소로 기억하시고 보온 집회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삼내와 2번 서울 지역은요.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 종교를 인정해주세요. 라는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보온에 가면서부터 탐관오리 꺼져줄래? 외세 꺼질래? 라는 정치적인 이유가 추가됐다는 점.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순서를 기억하셔라.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앞뒤 내용을 내놓고 가운데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세요. 어떤 내용을 내놓고 이거의 배경을 서술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출제한다면 그렇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우리 병신 육갑이, 병갑입니다. 병신 육갑이가 온갖 비리와 수탈로 얼룩짓죠. 만석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물값 받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전봉준이가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전봉준의 사발통문. 자, 화살표는 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딱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서 윤지연이를 처단하라, 윤지연을 죽여라, 윤지연을 뭐라, 저에 대한 온갖 안 좋은 말을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다가 맨 처음에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합니다. 과연 1번에다 이름을 올릴까? 이러면 문솔 했어요. 그리고 어쩌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주동자가 누구다? 문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름들을 사발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문솔, 구도훈 이런 식으로 계속 적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주동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사발통문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안핵사를 파견해요. 안핵사는 지방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냐 한번 알아봐라 라는 관리가 안핵사입니다. 이용태가 나와요. 이놈도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얘가 탐관오리 1이면 얘도 한 2, 3위는 돼. 이 새끼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병갑이는 잘못 조금밖에 없어. 이 동학교 이놈들이 문제야 해서 체포하고 처벌합니다. 전봉준이 드디어 봉기하게 됩니다. 자, 전봉준의 봉기가 우리가 뭔 봉기? 1차 봉기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일어났니? 애들이 왜 일어났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애들이 왜 일어났을까?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애들이 일어난 이유. 바로 반봉건이라는 겁니다. 반봉건. 다른 말로 하면 반부패가 되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맞서서 들고 일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자, 1차 봉기는 반봉건, 반부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4대 강령을 발표하고요. 경문도 발표합니다. 이때 동학하면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제폭구민, 보국안민입니다.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는 게 1차 봉기 때 나옵니다. 자, 이들은 봉기하여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결국 전주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정부가 깜짝 놀랍니다. 청나라 도와주세요. 분명히 우리는 청나라만 불렀는데요. 갑자기 일본군이 옵니다. 너 왜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너 텐진 조약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텐진 조약.
배웠죠? 갑진정변 때 체결됐던 겁니다. 한쪽 군대가 파견하면 다른 쪽 군대도 알려서 파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와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일본군도 들어오고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지금 나라 꼴이 많이 아니죠. 일단 화친을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서로 화친을 맺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이래서 1차 봉기가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왜?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잘못된 걸 교정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정부는 자체 조직인, 동학농민군은 자체 조직인 집강소를 설치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패전개혁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일본 또라이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청나라가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죠. 결국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고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들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근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세 개 나라가 일본에 간섭을 하게 되는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삼국 간섭의 내용은 이겁니다. 일본,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요동반도 갖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돌려줘 이 자식아.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라오둥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내 언젠가는 러시아 너놈들을 혼내주겠다. 그 정확히 9년 후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죠. 일본 대단한 나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올게요. 일본이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그래서 다시 봉기하게 되죠. 2차 봉기의 특징은 반외세. 굳이 얘기하면 그 원인에 바로 반일본이 있다. 자,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규모가 어디가 더 큽니까? 라고 본다면 2차가 더 크죠. 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인 남접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북접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2학년 6반 친구들이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다면 남접일까요? 북접일까요? 어디 접일까요? 남접이요? 2학년 6반은 주접입니다. 야심찬 개그였는데요. 괜찮습니다. 도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됐습니다. 저는 뭐 한 명만 웃기면 됩니다. 한 명만. 재밌었나요? 예. 방금 도훈이가 예라는 대답이 마이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저 가까이 갈게요. 자, 재밌었나요? 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재밌었죠? 자꾸 생각날 것 같죠? 도훈이는 뭐 주접. 됐어요? 전혀 표정이 좋습니다. 소리 재밌었죠?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논산에서 집결하게 되고요. 결국 일본군과 정부군에 의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12월 전봉준이 체포돼서 이듬해 사형을 당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신분제도 폐지라든지. 자, 그리고 자녀 세력들이 의병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일의병 투쟁의 주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도 한번 잘 봐주도록 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갑오개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 갑오개혁은요, 시험에는 이렇게만 낼게요. 1차, 2차, 3차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가? 몇 차인가? 자, 1차 갑오개혁은요, 1차 갑오개혁은, 대답 아니야? 1차 갑오개혁은요, 정부가 군국 기무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거 다 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번호를 좀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부를 설치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했습니다. 왕의 권한을 제한했죠. 너는 왕실 일만 봐라. 정부 일은 따로 보겠다. 두 번째, 경무청, 지금의 경찰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과거제 폐지했고요. 세금을 탁지 아문에서만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화폐로 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는 은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신분차별과 노비제도를 폐지했고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이건 1차입니다. 자, 이제 2차로 갑니다. 2차로 가겠습니다. 자, 2차는요, 여러분들 바로 홍범 14조를 발표한 게 2차 개혁의 특징입니다. 홍범 14조. 자, 밑에 보시면요, 홍범 14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할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 앞에는 그대로 나오죠.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얘네들만 나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내용을 읽고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밑에도 해당하고요. 밑에도 해당하고 쭉. 뒷부분만 공부하셔라. 뒷부분만 공부하셔라. 자,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했고요. 새롭게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입국 조선하는 일종의 규정을 만듭니다. 지금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교육제도가 있는 것처럼 근대적 개념의 교육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차 개혁인
을미개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간섭은 아까쯤에 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국간섭으로 일본은 그들의 영향력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축소된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고자 일으킨 사건이 을미사변이에요. 자신들의 힘을 보여준 거죠. 내 말 듣지 않으면 봐라. 고종의 왕비 명성하고 이렇게 죽일 수 있다. 다음엔 고종도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고요. 다시 일본에 의해서 을미개혁, 3차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1차, 2차, 3차 전부 다 일본이 한 건가요? 맞습니다. 전부 일본이 한 겁니다. 자,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은요. 첫 번째 태양력의 사용, 두 번째 정두법의 시행, 세 번째 단발령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건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단발령의 시행입니다. 이 단발령의 시행 때문에 바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원인 첫 번째 을미사변, 두 번째 단발령이 되겠습니다.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두려움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관 파천을 일으킵니다. 자, 감옥의 의와 한계 볼까요? 먼저 의는 이거죠. 신분제를 개혁하여 평등을 가져왔다. 그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요, 서재필이 만들었습니다.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었고요. 자, 독립협회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민중계몽,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여러분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갈까요? 민중을 개mon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 밖에도 강연 토론도 있지만 이 정도만. 자, 자주국권, 이게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이놈들이요, 세 가지를 하면서 우리의 이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요, 부산 옆에 있는 저령들한 섬을 대가 없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걸 조차라고 하고요. 세 번째, 한러은행을 통해서 우리의 금융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만민공동회의도 거기서 러시아 간섭하지 마라. 우리 이권 가져가지 말아라. 해서 러시아가 실제 자신들의 요구를 철회합니다. 자,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유민권 운동을 벌이고요. 개혁운동으로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라는 법을 만듭니다. 헌의육조 법의 내용을 얘기하면 의회 설립입니다. 의회를 설립해서 정치를 하라는 거죠. 이걸 오해합니다. 누가 오해하냐? 고종이 오해합니다. 고종이 오해하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고종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저놈들이 공화정을 수립해서 나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의 해산 명령을 수립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바로 황국협회와 보부상연합회죠. 군대를 동원하여 결국 해산을 시킵니다. 자, 독립협회 민중계몽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열강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 특히 일본을 그러지 못했다는 게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제국으로 갈까요? 고종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 있습니다. 다시 궁궐로 돌아와야지, 그렇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빅뱅하고 트웨니언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컴백궁, 고종 컴백궁. 너 왜 울고 있니? 나 감동받았잖아. 나 지금까지 역사 수업하면서 고종의 아관 파천의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체감한 친구는 처음이야. 야, 얼마나 슬펐겠니? 왕비는 죽고 나라를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고종의 마음. 야, 나도 눈물이 난다, 야, 나도 슬퍼. 야, 이렇게 역사를 온몸으로 체감한 학생이 있다니.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승빈땅. 야, 고종의 괴로움과 아픔을 온몸으로 느껴서 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너희들은? 얼마나 이 노래가 슬픈 거야. 고종 컴백궁. 야, 혹시 전생의 민비? 고종? 일본 사무라이? 사제의 눈물인가요? 아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도훈이 왜 웃질 않아? 이건 별로 재미없어요. 웃겼어요? 컴백궁 노래를 부르니까 이 노래에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요, 본인들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자, 연호를 광무라고 정합니다.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열었고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이게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의 원칙은요, 옛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입니다. 천천히 개혁을 추진했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대한국 국제, 자, 정치적으로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고요. 원수부라는 군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그냥 군사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성황후가 뭐 죽고 근현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혹시나 자기 신변에 위험이 생길까 봐 군사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중요한 게 나왔죠. 바로 양전 사업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수능에도 유일하게 광무개혁에서 나온다면 이겁니다. 바로 지계를 발급하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산흥업정책입니다. 식산흥업정책이란 상공업을 진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근대적 교육제도를 실시하는데요. 특히 실업과 기술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업 기술이면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의와 한계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대한국 국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만 중요하다. 이런 거 끝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